안녕하세요. 네. 지금 음소거를 해제했는데 혹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는 거 맞으시죠? 혹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들리시는 것 같아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페스카로 전략기획팀 현이슬입니다. 페스카로는 지난 3년간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CRA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기계 건설기계 제작사를 위한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CRA가 시행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작사에 적용되는 사이버 보안 전문 첫 법규이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농기계나 건설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사분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 내용을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등록할 때 보내주신 내용들도 끝에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페스카로가 사이버가 법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페스카로는 국제적인 기술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픽셀 40-2에 언어 알고리즘 및 모듈 인증까지 획득을 했고요. 에이스파이스 레벨 2 인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법규 대응 성공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페스카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 인증 컨설팅 그랜드 스램을 달성한 바 있고 글로벌 농기계 제작사의 CRA 대응 프로젝트도 이미 수주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 전반으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스카로 보안 솔루션은 완성차 제작사 8곳에 160여 개 지역에 양산 적용되었고 또 글로벌 인증평가 기관인 TÜV 그룹과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페스카로의 성공 사례에 기반하여 실무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함께해 주실 페스카로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페스카로의 CRA 관련 미팅을 요청하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실 분인데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CRA 전문기획 최병국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입니다. 네. 다음은 페스카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 그랜드 슬램을 이끈 주역입니다. 국제 법규 및 표준의 정통한 인증 전문가 최병국 전문기술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하이테크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시스템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IT 인프라 전문가 이현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패널 세 분과 함께 CRA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CRA가 2027년에 시행된다고 알려졌죠. CRA가 뭔지 개념부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병국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CRA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RA는 사이버 리질리언스, 즉 사이버 보건력 법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의 디지털 생태계를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후에서는 해당 법안을 통해 기존의 사이버 보안 격차를 해소하고 회원국 간의 규제를 통합하며 소비자 보호와 기업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CRA는 유럽연합의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레귤레이션이며 법규 적용 대상은 디지털 요소가 내장된 제품입니다.
디지털 요소가 내장된 제품이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제품, 그리고 해당 원격 데이터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품의 용도에 따라 네트워크 또는 장치의 직간접적, 물리적 또는 물리적 데이터 연결이 포함됩니다. 즉, 포괄적인 의미에서 직간접적인 연결성을 갖는 제품이 해당됩니다.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들은 CRA를 준수해야 합니다. CRA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제품의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CRA의 시일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CRA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로는 26년 6월 11일부터 적합성 공익평가기관을 통보하게 됩니다. CRA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정하고 공식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통보로 선정된 기관들이 제품 및 제조사에 대한 CRA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둘째는 26년 9월 11일부터 취약점 및 심각한 사고 보고에 대한 의무가 시행되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은 완벽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CRA 또한 사이버 리슬리언스 액트, 사이버 활동요법으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인지하고 빠르게 회복하자라는 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CRA 법안 전체를 시행하기 이전 취약점 및 심각한 사고 보고에 대한 의무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취약점 및 중대한 사고를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보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제조업체는 자사의 제품의 디지털 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용될 취약점 및 심각한 사고를 발견할 경우에 ENISA,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을 통해 국가 단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발견 또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정보, 무엇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신고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사고 원인에 대한 영향, 완화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통보가 필요합니다. 사고 대응 종료 후에 최종 후속 보고로 복구 조치 결과 사고 예방 계획 등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함으로써 보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단계를 설명드리면 27년 12월 11일부터는 CRA 법안 전체가 시행되게 됩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CRA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들은 CE 마크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네, 2027년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럽 판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실까요? 저희가 지금 PPT를 띄워서 자료를 공유한 상태입니다. 소리가 잘 알아듣기가 힘드신다고요? 자료는 잘 보이시는 것 같고요. 네, 자료는 잘 보이시는 것 같고 소리는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들리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다음 질문인데요. CRA 인증 획득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CRA 인증 획득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조사, 적합성 공인평가기관, 통보당국입니다. 먼저 통보당국은 적합성 공인평가기관을 지정합니다. 그럼 제조사는 CRA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맞춰 사이버 보안이 준수되었을 때 적합성 공인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적합성 공인평가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심사를 바탕으로 CRA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며 제조사는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CE 마크를 부착해 판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당국은 적합성 공인평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독합니다. 그럼 제품에 대해서 CRA 규정 관련 적합성 평가 인증을 획득하면 그럼 더 이상 별말 업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과 적합성 조사를 담당하는 시장 감시 당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장 감시 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 인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 인증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네, 인증을 받아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R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과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먼저 필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인 아티클 13, 14에서는 보안 설계 및 취약점 사고, 보고 의무에 대한 핵심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보안 설계를 내재화한다던가 보안 업데이트 시스템 확보, 지원 기관에 대한 명시, 기술 문서 작성 보관, 자체 시장 감시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기준의 세계 글로벌 매출 2.5%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티클 18-28에서부터 23, 28, 30 등 기타 예부에서는 경제 주체별 책임 확장 사항이나 CE 마크 및 기술 문서 관련 조항, 시장 감시 관련 정보 등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만 유로 또는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2%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보기관 및 시장 감시 당국에게 기술 문서나 EU 합성하면서 시험 보고서 등의 내용에 있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최대 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1%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게. 네, 설명 감사합니다.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인증에서 획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페스카로는 CRA와 유사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법규의 큰 공통점은 기업이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면 동시에 제품 차원에서 기술적 보안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페스카로는 사이버 보안 법규에 대한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최근 CRA 프로젝트들도 성공적으로 수주했는데요. CRA 대응이 필요하시면 페스카로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서 디지털 요소가 내장된 제품에 CRA가 적용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과연 우리 회사도 준수 대상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CRA는 어떤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최강록 전문기술위원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요소가 있는 모든 제품을 EU 시장에 2027년 12월 이후에 출시하려는 기업들은 CRA 레귤레이션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서는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또는 상용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해당 CRA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UN 레귤레이션 155 사이버 보안 규제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CRA에 준하는 사이버 보안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제품을 기존의 EU 시장에 판매하였던 기업들은 CRA 규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를 포함하는 농기계를 판매하는 기업들, 그리고 건설기계를 판매하는 기업, 또 로봇을 판매하는 기업 등은 CR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IoT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CRA 규정 준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업계에 배를 치는 제조사도 물론 있지만 수입사나 유통사도 있잖아요. 수입사나 유통사도 CRA를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CRA는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사와 유통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별도 조항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즉, CRA 규제는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입사와 유통사들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CRA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군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CRA 규제에서는 제품을 크게 4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군, 두 번째는 클래스 1 등급의 제품군, 세 번째는 클래스 2 등급의 제품군, 네 번째는 크리티컬 등급의 제품군입니다. CRA 레귤레이션에서 NX3와 4에 명기된 기준에 따라서 두 번째에 클래스 1부터 클래스 2 등급, 크리티컬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류의 제품들은 CRA 규정에서 정의된 모든 사이버 보안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NX3와 4에 나열된 CRA 규제가 강제 적용되는 클래스 1, 2, 크리티컬 제품군 목록은
올해 25년도 12월에 채택될 예정인 시행 법안에서 최종 확정되어 업데이트되어 공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규제 대상을 네 등급으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그룹에 대한 정의를 쉽게 드리고 제품군 예시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군은 CRA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들로서 첫 번째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클래스 1과 2 제품군은 해당 제품과 연결되는 다른 제품 또는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의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이 해커로부터 침해됐을 때 연결된 다른 제품 또는 사용자의 건강, 보안, 안전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제품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CRA 레귤레이션의 제정을 담당하는 EU위원회는 해당 NX3 제품군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위원회는 클래스 1, 2, 그리고 크리티컬 제품 목록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등급 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제품군은 CRA 레귤레이션 4에 나열된 제품군의 핵심 기능을 포함하는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CRA에서 크리티컬 제품군을 규정하는 기준은 EU 지역의 주요 기관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종속성이 중대하게 있거나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EU 시장 전체의 핵심 공급망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즉,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이 크리티컬 제품군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지는데요. 그럼 이 클래스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품을 EU 시장에 출하하려면 제품 및 제조사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사전에 통과해야 합니다. 제품 등급별로 평가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제 시행될 수 있는 네 가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사가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CE 마크 제도에서는 이 방식을 모듈 A라고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은 EU의 공인기관으로부터 형식검사 인증을 받고 생산은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모듈 B+C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세 번째는 EU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조사의 전체 품질 보증 체계를 인증을 받고 제조사에서 개발 및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모듈 H라고 칭합니다. 마지막으로 EU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유럽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EU 산하의 ENISA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품군 등급별로 어떤 적합성 평가 방법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제품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인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군에는 모듈 A 자체 관리 방식이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모듈 B+C와 모듈 H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클래스 1등급 제품군에는 모듈 A 자체 관리 방식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 인증이 요구됩니다. 모듈 B+C 방식은 제품 설계만 EU 공인기관이 평가를 하고 생산 공정은 자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모듈 H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클래스 2등급 제품군에는 모듈 B+C와 모듈 H, 그리고 EU의 ENISA에서 주관하는 유럽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U 공인기관은 클래스 1등급의 제품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심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등급 제품군은 기본적으로 EU ENISA 기관이 주관하는 유럽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가 요구됩니다. EU위원회의 추가적인 CRA 유인 법안의 채택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클래스 2등급의 적합성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등급 모든 제품군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행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CRA 레귤레이션 안익스 1에 명기되어 있는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들입니다. 즉, 평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평가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말씀 주신 NX1에 명시된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NX1은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는 파트 1의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은 제품 설계 시 준수되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 설계 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즉 타라 관련된 요구사항과 제품 설계 시 반드시 제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사이버 보안 기능 요구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 2에 적용되어 있는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는 제작사가 프로세스적으로 준수하셔야 하는 요구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BOM을 포함해서 제품 설계 및 취약점에 대한 문서와 관련 요구사항과 두 번째,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취약점을 처리하고 교정 조치를 수행하는 절차, 그리고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안 업데이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 요구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이버 보안이 처음이 기술자가 구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페스칼론은 CRA와 거의 유사한 유럽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관리 측의 인증과 외지에 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RA 대응이 필요하시면 이런 사이버 보안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페스칼론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진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CRA 인증을 위해서 어떤 산출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RA 인증 대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산출물은 CRA 레귤레이션 NX7에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CRA 인증 과정은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평가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모듈 A 또는 모듈 B 플러스 C, 모듈 H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모듈은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적합성 평가 자체를 수행하는 절차 및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평가 기준은 CRA 규정의 NX1에 명기되어 있는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들입니다. 적합성 평가를 할 때 대상 산출물들은 CRA NX7에 목록으로 명기된 기술 문서들입니다. 즉 제품에 대해서 CRA에서 요구하는 기술 문서를 대상으로 NX1에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합성 평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적합성 평가 과정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CRA NX7에 명기된 기술 문서로서 요구되는 산출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출물은 총 9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일반 사양 정보를 기술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제품의 용도, 그리고 CRA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전 정보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하드웨어 제품인 경우에 외부 기능 및 표시,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사진 또는 그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제품의 보안 관련된 정보 및 지침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해당 정보는 CRA 레귤레이션 NX2에 상세하게 또 명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약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오픈소스, 제품을 구성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 정보는 소프트웨어 BOM 형식으로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생산 공정과 시장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을 제조사가 수행해야 되는데 이 보안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즉 타라 산출물 결과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 기반 및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CRA NX1의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품에 채택된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정보가 명기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해당 제품이 CRA NX1의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수행한 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은 실제 생산된 제품의 CE 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 선언문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적합성 선언문 4번이 이 기술 문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적합성 평가 그리고 CE 마크 부착에 대한 산출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가 준비되시면 실제 이제 적합성 평가가 수행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은 생산되는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EU에서 요구하는 EU 적합성 선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 즉 해당 적합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는 제조사에서 최소한 10년간 보관을 하셔야 되며 정부 당국에서 요청했을 때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주문성이 돋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질문도 궁금합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해 보긴 했는데 여기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RA 인증을 획득하고 나면 규제 대응 업무가 끝이 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이현정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CRA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와 유지 보수를 요구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인증을 획득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 취약점 관리 및 보고, 기술 문서 및 리스크 평가, 유지 채시나 지속적인 규제 준수, 지원 종료 시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도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다양한 의무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은 회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 단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관리 대상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면서 업무 오버헤드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품을 구성하는 하위 제어기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한 개당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을 위한 문서 산출물의 개수가 약 1000여 개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수천 개의 문서 산출물들 간의 일관성, 정확성, 완전성을 만족시켜야 규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를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네, 지금 한 개당 산출물이 1000여 개라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사이버 보안 규제에 대응할 때 이런 지속적인 대응과 또 산출물을 준비하는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CRA도 인증 획득 이유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업무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업무도 수행해야 해서 제품을 확대 전개할 때마다 추가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업무의 예시를 좀 설명드리면 위험 분석 및 위협 평가인 타라,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취약점 분석 및 펜테스트 등 제품 개발 과정에 보안을 기능으로 구현하는 일이 있고요. 또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업무의 예시로는 규제 해석 및 요구사항 도출, 제3자 인증 대응, 감사 및 평가 준비 등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제품이 확대될 때마다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업무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업무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이런 복잡하고 이런 어려운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람 중심의 업무 체계에서 시스템 중심의 업무 체계로 전환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페스카로는 이미 시스템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유럽 인증 획득 및 획득 이후에 지속적인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순환형 운영관리 시스템과 업무 간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실제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품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 순환형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및 출시 단계, 필드 운영 단계까지 사이버 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 대응을 위한 모든 업무들을 전산화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OEM의 생산 라인이나 정비소, 커넥티비티 차량들과도 연계가 돼서 각 단계별로 차량의 상태와 차량에서 발생된 보안 이벤트들을 수집을 하고 보안 이벤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개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순환형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속 순환형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먼저 조직 자산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업무 이력이 쌓이면서 개인 경험 중심에서 조직 자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내재화와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고도화가 가능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된 필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이런 대응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서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고도화가 가능했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 참조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이 내재화나 품질 고도화는 많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데 실제로 이를 구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업무 간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사례도 궁금합니다. 네, 업무 간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 간의 종속성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사람은 이제 특정 한 부분만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들의 시스템이 일관되게 자동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면 요구사항과 관련된 기능 테스트 항목, 보안 테스트 항목, 규제 대응 문서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고 업무 리소스와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업무와 문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시스템한테 넘김으로써 사람의 업무 투입 리소스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대응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일관된 규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사이버보안 법규에 특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돋보이는데요. 페스카로는 이러한 사이버보안 규칙 논리에 대한 성공 사례를 활용해서 CSMS 포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업무를 자동화해 인증 획득 프로세스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인증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간편하게 사이버보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싶다면 CSMS 포털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7월 2일에 열리는 AID 인포비오 컨퍼런스에서 CSMS 포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AID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기술 컨퍼런스인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동향을 살펴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입장도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질문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조금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웨비나 40분 때 문의 주신 질문들을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총 5개의 질문이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 기계용 부가작업 장치도 CRA를 준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최경국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CRA 규제 적용 대상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중에 이웃시장의 상업적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은 규제 대상입니다. 상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과도 이어지는데요.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CRA에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포트가 있다면 CRA 대응을 고려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CRA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디지털 요소, 물리적, 집단 네트워크 연결이 해당된다면 CRA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자사의 제품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경우는 현재 법안에서 트랙터면 트랙터, 블랙박스면 블랙박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기사의 제품이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CRA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협력사 협업을 하고 있는 OEM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에게 CRA 인증을 요구사항으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CRA를 준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OEM에서 CRA 인증에 있어서 이 협력사들에게 CRA 인증을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으로 내리는 것이 아닌 인증 요구를 최소화하여 개발 일정과 비용을 간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 페스카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얘기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솔루션은 자동차 사이버와 목표 인증을 획득하면서 이 증된 솔루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CRA를 대비하기 위해서 ISO SA 21434 이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고 또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구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 질문은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오토모티브 분야를 위해 ISO SA 21434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표준이 제정된 것처럼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를 위해서도 ISO 2488의 표준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들 전용의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표준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표준이 없다면 최신의 표준이 ISO SA 21434로 CRA 규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및 건설기기 분야를 위해 제정 진행 중인 ISO 2488의 표준 또한 ISO SA 21434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빌리티 분야의 공급망 역할을 하시는 협력사분들이 대부분 ISO SA 21434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프로세스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용된 선행의 표준이 있다면 후속 제정되는 표준은 이러한 기존 틀과 크게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당 분야의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전용의 ISO 표준이 있다면 해당 표준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없다면 ISO SA 11434 표준을 기반으로 대응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이 RED 규제와 CRA 규제의 차이점은 뭔지 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RED는 라디오 이퀴먼트 디렉티브 2014/54의 약자로서 무선 장비에 대한 EU 지침 규정입니다. EU 위원회 위임 규정이 22년도에 나왔는데 2020/30에서는 제3조 3항의 D, E 그리고 F에 명기된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해당 지침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무선 장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퍼스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EU-위원회는 해당 위임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RED 지침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CRA와 같은 사이버 보안 전용 규정에 비교하면 크게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RA 규정의 서문에 보면은 서문의 제30항에서 보면 CRA 규정의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RED 지침에 있는 사이버 보안 필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일치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위원회는 두 지침과 규정을 조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당 규제들이 하모나이즈드가 진행되는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CRA 규정에서는 무선 장비 제조업체가 RED 지침뿐만 아니라 CRA 규정을 함께 이행할 것을 정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은 상무님께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보안 규제 등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단순히 규제 대응을 위한 문서 작업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전체를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업무와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CSMS 포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CSMS 포털은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모든 사이버 보안 대응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고, 규제 대응의 효율성과 비용 최적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들 간에 자동 연계되는 기능을 통해서 반복되는 수작업을 줄이고 인적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전 등록시 문의 주신 질문들도 다뤄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질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패널분들께서 먼저 확인이 됐다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주 차원님께서 문의 주신 사항인데요.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 CRA에 대한 문의를 주신 거라고 하면, 지금 CRA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진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황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현황과 자동차 쪽의 사이버 보안 경험을 사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CRA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일괄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자세히 표준이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레벨보다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의 인증을 이제 이로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더 난이도가 수준이 높아지게 될 거라고, 인증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초기에 명확하게 우리 회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을 잘 구축하셔서 프로세스와 아이템에 대한 보안을 잘 구축을 처음부터 진행을 하셔서 이 이후에 지속적인 고도화를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들을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질문 좋을 것 같아요. CRA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수록되는 제조 설비도 적용 대상인가요? 대상이 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질문에서는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CRA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제품이 유럽을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CRA의 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CRA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CRA 제품을 제조하는 우리 회사 자체에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자체가 사이버 여기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생산 라인에서도 사이버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능을 넣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이 필요하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의 대상의 범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 설비 또한 수정 개발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저희 페스카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프로세스, IT 인프라에 대한 부분, 나아가서는 IT 인프라에서도 디테일하게 AS 파트라든지 생산 라인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을 기존에 사용하시는 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러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이전에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찍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으세요. TFA 노트와 전략적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페스카로가 콘서트, 머신러닝 레그레이션, CRM, 이 수업이 이게 뭔가요? 이 인증도 모두 가능하신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앞서 질문하신 CRA 그리고 머신러닝 레귤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업무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트랙터나 건설 기계와 같은 시스템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도 저희가 컨설팅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사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인증을 수행하는 공인기관과의 이제 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TUB 노르트와 MOU 체결을 해서 저희가 페스카로가 컨설팅을 하고 TUB 노르트가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제 인증, 심사를 대응해주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저희가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카로를 통하면은 A부터 Z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트랙터는 전체 시스템에 사이버 보안을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차량 시스템의 CU, TCU 등의 컨트롤러에 각각 사이버 보안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트랙터나 그 건설기기 장비에 조립되는 컨트롤러 제어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ECU나 TCU와 같은 그런 컨트롤러들에 대해서 실제 CE 마크가 부착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은 하나하나의 부품사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완제품에 해당되는 트랙터나 건설 기계를 납품하시는 OEM 제조사 수준에서 종합적인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시고 그에 따라서 각 부품을 납품하는 각 컨트롤을 납품하시는 협력사 쪽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서 질문하신 대로 트랙터 수준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되고 당연히 부품을 납품하시는 부품을 판매하시는 업체들도 하나의 제조사, 하나의 매니팩처러에 납품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매니팩처러에 해당 부품을 납품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이 CRA 규제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질문을 많이 보내서 듣을 때 시간 관계상 한 개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CRA 규제 대상 클래스가 4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CRA 인증이 회사가 아닌 제품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소 소량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응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보다 겹치는데요. 이 기업 규모를 고려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회장님께서 답변이 부탁드릴까요? 해당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품 정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 지금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규모를 이제 페널티를 통해서 분류가 좀 나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 대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지금 이 현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제가 설명하는데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 그럼 이에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CRA 레귤레이션에서는 중소기업과 그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초소기업에 대해서도 이 규제를 적용할 때 제조사들의 그런 현황에 맞도록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업장의 1년 매출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기업 규모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최병도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자로 보고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번 웨비나를 잘 녹화해서 다시 또 콘텐츠를 다시 공유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웨비나를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 어떠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만큼 CR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는데, 혹시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페스카로에 편히 연락주세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최병국 과장님이 빠르게 찾아뵐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웨비나 수업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웨비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 솔직한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웨비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익한 의견을 주신 세 분께는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CRA 대응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기업 헤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